여러분께 스포츠 소식을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가 짧은 휴식기를 거쳐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 맡은 MC 박진영입니다. 다들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정 패널이자 MC로 활동 중인 한채영입니다. 고정 패널 곽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패널들이 이제 차례로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제 컨디션 이슈로 부득이하게 한 주 휴방을 했는데 다들 몸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사실 제가 결국엔 그 도화선을 끊었던 장 본인으로서 말을 하자면 저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코로나를 솔직히 누구든 한 번은 걸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게 잘 걸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격리 끝나고 일주일 격리 끝난 다음 주까지도 이제 기침이 나오던데 이제는 괜찮거든요. 채영 씨는 그런 거 없나요? 저는 사실 기침은 3일 이후로는 아예 안 했고, 콧물이 아, 좀 많이 나고, 가래가 좀 끼는,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네. 이제 저와 비교를 하자면 아주 꿀 빠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아, 그래도 태영 씨 목소리가 되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은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가래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 주를 쉬어서 그런가요? 이제 최근 굵직굵직한 스포츠 소식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뭐 할 것 같나요? 최근에 정상성 선수 UFC도 있기도 했고,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제일 메가 이벤트는 당연하게도 월드컵 조추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다뤄볼까 하다가 조금 이제 올드하고 조금 살짝 시간이 지난 주제여서 제가 MC 권한으로 바로 스킵해버렸는데 혹시 저 추천 보시면서 좀, 야, 2조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 있었을까요? 지금 저는 사실, 2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요. 이조 디스조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혁 씨 말씀대로 이제 2조 들어가가지고 모든 팀들을 두드려 패고 이제 조 1위로 압도적 3승 거두고 올라오는 그런 시나리오 기대해봐도 괜찮았을 거다 생각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지만 일단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정도를 제물로 삼아서 올라가는 그런 한국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승원 씨는요? H조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하고 뭐 이 정도의 상대도 접지 못한다면 본선 올라갈 자격이 안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추첨을 보면서 조금 세계 축구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름만 듣고 쫄았거든요. 국가들 이름. 그래서 음, 이게 좋아하는 게 맞아?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사실 뭐 B조에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가 있긴 한데 이란 대신에 우리나라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왜 하필 이란은 저렇게 좋은 데로 들어가지 이런 생각도 했어서 H조가 저는 아직까지도 정말 이게 뭐 2조 보면 다행이죠. 근데 정말 네. 최상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캐나다가 왜 4포트로 들어가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는지 뭐 벤또 감독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뭐 포르투갈이니까 그죠? 그죠? 사실 우리나라가 언더독 입장으로서 보자면 어느 조에 들어가도 쉽지는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지금 포르투갈 잘 나가지만 그래도 잡아본 적 있는 포르투갈과 세대 교체 중인 우루과이 그게 이제 피파 랭킹 전체 꼴찌잖아요 하나가 그런 조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해볼 만하다 정도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이 들어간 조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아요. 아, 껄끄러울까요? 좋아하진 않을까요? 다른 상대보단 세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반응들을 좀 봤는데 우루과이 그러니까 여러 개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진출을 예상한 방송국 딱 하나 있는데 그게 ESPN이어가지고 좀 많이 놀랐던 그런 기억이 음, 있네요. ESPN이 2승 1무로 대한민국이 조 1등으로 진출한다. 이런 이제 어, 우리나라 입장에선 되게 마음에 들고 사실 진지한 축구 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좀 약주를 드시고 이런 걸 낸 건가 싶은 그런 반응이었죠.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다뤄볼 소식은 월드컵 조추첨 소식은 아니고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모든 팀들이 봄에 e스포츠라는 것을 꿈꾸며 한 시즌을 진행하는데요. 바로 V리그 남자부 봄배구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열렸던 이제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의 챔피언 결정전을 끝으로 이번 2021-22 시즌을 마무리한 V리그인데요. 그래서 이번 스왈로스 83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남자부 플레이오프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간다 넘어간다. 먼저 이번 시즌을 포함해 역대 5번밖에 열리지 않았던 준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되는 조건과 경기 결과까지 짧게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이번 크보에서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준 플레이오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좀처럼 보기 힘든 준 프롭이 2년 연속 이어진 것도 정말 뭐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인데요. 우선 준피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빠르게 알려드리고 이번 시즌 준프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보에서는 3, 4위 팀 간의 승점 차가 3점 이하일 때 3위 팀의 홈구장에서 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만약 3, 4위 팀의 승점이 같다면 득실 다승까지 따져서 순위를 정하고요. 경기는 단판제로 하루에 모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3, 4위 간의 격차가 3점 이하인 경우가 좀처럼 드물어서 보기 힘든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 크보에 우리카드가 올라오고 그리고 OK저축은행이나 삼성화재가 조금 주춤하면서 작년과 올해 연달아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마지막까지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면서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의 준프롭이 치러졌었는데요. 5년 만에 보게 된 준피오에서 크보 역대 최초로 4위가 프롭에 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 2021-2022 시즌에는 3위 우리카드와 4위 한국전력이 맞붙게 돼서 기존의 4위 팀이 이긴 경우가 별로 없기도 했고 작년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즌 중 한국전력은 우리카드에게 6전 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카드의 우세가 많이 점쳐지곤 했습니다만 결과는 좀 달랐죠. 네. 뭐 우리카드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전력이 정말 열심히 수비하면서 경기를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단판전의 변수 또한 크게 작용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치 않은 준 플레이오프인데 조금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전이 정말 이번 시즌 6전 전패를 당했는데 처음으로 이긴 것이 단판 승부로 펼쳐지는 준 플레이오프 무대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또한 그 한국전력의 그 정규 시즌을 되돌아보자면 원정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최종전에서 KB를 만납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이제 승점 3점을 따야만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이 3점을 따야 된다는 거는 5세트까지만 가도 이제 2점밖에 못 따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KB 원정에서 1세트를 내주고도 내일이 3세트를 극적으로 연속으로 따내면서 5년 만에 본배구 진출을 확정했는데 준 플레이오프부터 업셋을 이뤄내면서 기적이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되는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팀도 KB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을 조금만 더 보자면은 이제 한국전력의 주전 리베로로 나섰던 오재성 선수가 목적타 서브에서 조금 리베로 그 포지션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많이 뛰지 않은 이지석 리베로가 대신 투입됐는데 정말 처음 들어가는 선수 맞냐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화려한 수비와 안정적인 리시브 보여주면서 한국전력 승리에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우리 카드는 무려 31개의 범실이 나오면서 탑독 팀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시즌을 조기 마감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플레이오프로 빠르게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플레이오프는 이제 아무래도 준 플레이오프의 이런 업셋과 챔피언 결정전에 재밌는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의 맞대결인데요. 두 팀 모두 챔피언 결정전 경험이 없어서 이 경기를 승리한 팀은 이제 창단 첫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한국전력이 반대로 정규 시즌 상대전적 5승 1패로 우세해서 이 경기 역시 단판으로 치러지는 만큼 조금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많은 예상이 있었는데요. 경기 내용은 한전이 1세트를 먼저 가져왔지만 2세트부터 케이타 선수가 조금 1세트에 부진했던 모습을 극복하고 KB손해보험의 서브가 한국전력을 적절하게 공략하면서 내리 3세트를 따내 허무하게 조금
한국전력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의 전력 자체가 KB보다 약한 편이었고 이번에도 정규 시즌에 상대 전적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정말 단기전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전 2선승제로 치러지는데 올 시즌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됐던 만큼 또한 플레이오프도 축소돼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단판 승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이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챔프전 넘어가 볼까요, 시용 씨? 네, 챔프전이 그래도 사실 제일 볼 게 많고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번 시즌에도 정규 시즌 우승하고 저번 시즌에 챔피언까지 차지했던 대한항공이 다시 한번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면서 5연속으로 진출을 하게 됐었고요. 이번에 KB 손해보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첫 챔피언 결정전 진출이었잖아요. 이 두 팀의 정규 시즌은 이제 3대3 동률로서 오히려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은 단판이 아니라 3판 2선승제로 펼쳐졌고요. 1차전부터 보자면 사실 대한항공이 사실 조금은 가볍게 이긴 감이 있었습니다. 1차전의 1세트는 KB손해보험이 잘 잡았지만 그 이후로는 대한항공에게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특히 이제 특급 외인 케이타가 좀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앞으로의 경기 일정에도 좀 차질을 빚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2차전에선 그게 약간 우려였다. 그러니까 너희의 걱정은 기우였다. 이렇게 되는 케이타의 완벽한 폼을 보여줬죠. 사실 케이타의 이제 3세트에서 케이타가 몇 연속 공격 성공시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20대 24에서 그 세트를 이제 케이타의 6연속 공격으로 이제 역전시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꽤 장면이 컸죠. 아주 네, 그 장면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대1 세트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 역전을 했으니까요. 사실 그게 이제 극적인 게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좀 많아도 워낙 서브가 강하고 3구 공격 그러니까 랠리가 두 번 안에 많이 끝나는 남자 배구의 특성상 24대 19에서 이걸 뒤집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것도 이런 챔프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KB가 승기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영향이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케이타 선수는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거의 99.9%다라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케이타가 이 KB에게 챔피언 결정전에 올려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진짜 챔피언 트로피를 선물해 줄 생각인가 보다 하고 이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펼쳐진 이제 대망의 3차전이었죠. 3차전에서는 이제 또 진혁 씨가 너무 좋아했던 5세트 듀스까지 가게 되는 그런 그렇죠. 접전이 있었거든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관록과 패기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관록이었던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가 종료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5세트가 제일 재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5점만 내면 되는 그 5세트에서 이제 23대 2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스코어가 나왔잖아요. 네, 정말 재밌던 경기였고 케이타가 마지막 공격을 진행했을 때 정말 많은 배구 팬분들이 가슴을 많이 울렸을 것 같아요. 케이타라는 선수가 여태껏 보여줬던 폼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적 혹은 이제 뭐 기화까지 한다는 소문까지 있던데 이탈리아로 그런데도 이제 그런 폼 보여주면서 역대급 캐리로 이제 우승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챔피언 MVP도 확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도 완벽했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공격이 사실 떡블락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당하자마자 바로 경기장에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기록표 보니까 57득점 박혀 있고 이건 진짜 완벽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패자가 없는 준우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아름다웠던 기록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만화를 써도 욕먹을 거예요. 맞죠? 물론 이제 주인공은 케이타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쪼끔이라도 1%라도 어느 팀 더 좋아하냐면 저는 약간 대한항공 쪽이었는데 경기를 보면서 5세트는 사실 대한항공이 조금 위기였거든요. 끌려가다가 따라간 거여서. 그래서 '대한항공이 우승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케이타의 이런 스토리 보면은 'KB가 우승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케이타가 마지막 공격 실패하고 울 때 정말 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맞습니다. 선수가 몇 년생인지 아시죠? 몇 년생이죠?
이제 저희는 01년 아는데, 네네. 네, 01년생이죠. 거의 저랑 이제 친구해도 될 그런 비슷한 나이인데, 뭐, 뭐 서양에선 다 친구 아닙니까?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승호 씨 왜 당황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팬이지만 친구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이 선수가 우는 걸 봤을 때 정말 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정말 엄밀하게 따지자면 케이타 입장에선 굉장히 아쉽고 이제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팀이 KB라서 우승 못한 그런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해봅니다. 네, 만약 그렇습니다. KB가 아니었다면 케이타가 더 빛을 볼 수 있었겠죠. 네. 이제 이게 클러치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한테 공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KB는 이 문자 중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5세트 8점 넘어간 순간부터는 리시브가 되면 케이타 공격이고, 리시브가 안 되면 그냥 대한항공 득점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몰빵배구인데, 뭐 아무리 몰빵배구를 비판해도 클러치 상황에서 케이타한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나, 이날 경기에서 이제 케이타가 57점을 올렸지만 이제 국내 선수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준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케이타에게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더욱 안겨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3경기 통합으로 보자면 이제 20점 이상 올린 선수도 한 선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이제 KB의 경기력이 사실 처참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케이타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기도 하고 그치만 이제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는 원래 한 번 패배를 겪은 후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한국에서는 아니겠지만 케이타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많이 친숙해진 상황이니까 어디서 뛰든 저희가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겠죠. 네, 한 선수는 대한항공의 세터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한 선수만 그러니까 한 명의 선수만 20득점 이상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 네. 네. 네, 채용 씨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예. 이상한 반응이 나올까 상당히 아. 고민하다가 던진 얘기였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 진짜 오해했을까 봐. 네. 사실 이렇게 재밌는 명승부에도 조금 오심이 나오면서 조금 말말말이 많았었는데요. 한편 이제 3세트 대한항공이 13대 12로 앞선 상황에서 조금 오심 논란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13대 12 상황에서 대한항공 유광호 세터가 조금 리시브가 길게 된 공이 넘어갈까 봐 오른손으로 싱글핸드 토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KB는 이제 넘어오는 걸 대비해서 블로킹을 뜨는 거죠. 근데 케이타가 이제 공이 넘어올 것을 예상해서 블로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로 최성건 주심이 이 케이타의 오버넷 반칙을 지적했습니다. 이 세터 유광호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세터가 토스하는 과정에서 블로킹을 떠서 공에 손이 닿는 순간 오버넷 반칙이 선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KB 손해범 선수들을 비롯해 후인정 감독 그리고 케이타 모두 이제 손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넷이 아니다라는 상당히 강한 어필을 했는데요. 오버넷이 또 하필 비디오 판독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판정을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주의 주심은 이제 KB 손해보험이 요청한 포이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유광호 선수의 토스 이후 공이 다시 떨어져서 네트 안쪽으로 떨어져서 김규민, 곽승석의 손에 차례로 맞았기 때문에 리시브와 토스 포함 이제 4번의 터치가 이뤄진 부분을 봐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비디오 판독을 받아들여준 것 자체가 문제였죠. 이 비판을 받아들여지는 순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 포이트는 이제 비디오 판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심이 오버넷을 선언한 순간 이제 바로 아웃 오브 플레이를 선언했기 때문에 상황이 끝난 겁니다. 비디오 판독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자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됐는데요. 심판진은 하지만 비디오 판독을 받아주고 수차례 돌려본 결과 이제 이 비디오 판독 결과를 말씀하시는 분이 오버넷에 대한 판독이 불가하므로 포이트가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본인도 말하면서 표정이 덜덜덜 떨리면서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모호한 판정을 내렸는데 비디오 판독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오버넷을 언급하면서까지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말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판독을 내놓은 심판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주희 심판이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온 이후 거세게 항의하는 이제 후인정 감독에게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뒤늦게 사태를 인지하고
오버넷이 판독 대상이 아니므로 상황이 그냥 끝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인정 감독도 억울한 게 그럴 거면 비디오 판독을 받아주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어필을 하거든요. 왜냐면 비디오 판독 하나 날린 거잖아요, 기회를. 그러면서 이제 또 후인정 감독이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의자를 걷어차십니다. 그래서 뭐 경기 끝나고는 이제 선수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주려고 조금 과하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과는 후인정 감독이 옐로우 카드 하나 받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진이 참 이 오버넷이 정말 말이 많은 판정 중에 하나인데 볼 거면 잘 보고 더 이상 논란이 없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디오 판독까지 진행하면서 큰 경기, 좋은 경기력에 조금 아쉬운 판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KB가 이 3세트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KB 입장에서 아쉬운 판정이었지만 3세트를 KB가 가져와서 좀 논란이 사그라들었는데 내줬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있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죠. 네, 확실히 저는 이제 그래도 배구 플레이오프를 우리가 이번 주제로 하자고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나름 유튜브 클립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사실 의자 걷어차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막 그렇게 세게 찬 것 같진 않아요. 차면서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후폭풍을 생각하고 차는 것 같거든요. 약간 예를 들어 뭐 사커킥 차듯이 찬 거 아니고 툭 저 애가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차는 느낌, 그죠, 약간 그죠. 툭 건드는 느낌이어서 네, 조금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차기 직전에 힘 싹 빼시는 게 아주 예술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사실 네. 네, 3차전, 그러니까 3차전 3세트 자체가 좀 논란이 됐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KB가 이겨가지고 덜 논란이 되고 사실 이런 오심 자체가 배구 요즘 인기 좀 많은데 그래도 잘 나가는 이제 배구에 약간 찬물 뿌릴 수 있는 격이었는데 그래도 커지지 않은 논란이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조금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비디오 판독 신청을 받아주는 사람이 이제 강주희 주심이었는데 이 심판님이 어 국제 심판이에요. 해외 국제 대회 결승전 주심까지 했을 정도로 베테랑이고 워낙 좋은 평가를 받는 주심인데 조금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경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KB는 케이타가 있었지만 케이타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은 뭐 링컨, 정지석, 곽승석 이런 선수들이 양 날개에서 고르게 득점을 해주면서 2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렇게 모두 끝인데요. 대한항공의 통합 우승으로 막을 내린 프로배구는 곧바로 스토브리그에 들어갑니다. 바로 지난 10일부터 남자부 7개 구단이 FA 영입전을 펼치는데 올해는 이제 연봉 2억 5천만 원 이상의 A그룹 선수만 무려 14명이나 돼서 대역급 선수가 많아 더욱 기대되는 오프시즌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통합 우승의 주인공인 정지석, 곽승석 선수도 FA로 풀리고요. 다른 팀들의 간판급 선수들 역시 FA 시장에 쏟아지는 만큼 스토브리그가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로 FA 시장이 막을 내리면 곧바로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이 시작됩니다. KBA 케이타는 이제 한국 무대를 떠날 것으로 보이고요. 드래프트 신청서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한편 남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는 총 76명 정도가 접수한 가운데 올 시즌에 뛰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링컨, 그 다음에 우리카드의 레오, 그 다음에 한국전력의 다우디, 그 다음에 OK금융그룹의 레오가 신청서를 다시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한 2021-2022 시즌 남자 배구. 다음 시즌에는 더욱 높아진 수준과 인기를 바라면서 이번 스왈로스 83번째 녹음을 마치려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